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탄인따리 지역 메익 타운십 전기세가 2021년 10월 요금이 유닛당 470자스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전력 공급업체인 페트로엔트랜스는 전력 발전기에 사용하는 디젤 인상으로 인해 전기세가 인상되었다고 설명하며 현재 리터당 1,300자세 디젤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전기세는 2021년 1월에는 235잣을 기록하였으며 당초 정부 입찰에서는 유닛당 292잣으로 낙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에야와디 지역 투자위원회는 769만 4천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중국 봉제 공장 2개를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승인으로 지역 고용 창출 2,500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위원회는 고용 창출을 위해 봉제 공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를 승인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투자업체에서 진행하는 100만 달러 규모의 완결연탄 제조 공장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변인 쪼민투는 래퍼에서 NLD당 의원이 된 표자얏도 의원 구금에 대해 밝혔습니다. 최근 저항 세력들이 국경에서 양곤으로 무기 밀반입되는 경로와 무기 조달을 위한 태국에서 산소통 수입을 통해 무기 밀수를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무기 밀수 방법은 지난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의약품에 관련된 긴급 수입 허가를 하면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불법 무기들의 출처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특정 소수민족 반군들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이 교사와 승려를 포함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변인은 최근 국민통합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구매하는 사람은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돈 세탁에 협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테러법 50조제 항에 의거하여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적발되는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채권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재외동포들이 구매를 하고 있으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채권이라 투자 형태로 구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킴마웅우는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언론인이 최근 반저항 세력에 합류하여 활동하는 아들 또는 며느리에 대한 유산 상속을 거부한다는 공지문을 국영신문을 통해 공지하는 것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대변인은 신문 게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가족들이 기소 면책을 받기 위해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으로 볼 때 저항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모든 국민들은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문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킴마웅우에게 NLD당 해산 계획이 있는지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야와디 TV에서 방송한 미나웅을 라인 총사령관 연설에서 미얀마군 의무복무 제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사령관은 연설 중 미얀마 헌법 386조에서 모든 국민은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국민병역법은 모든 성인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헌법 개정에서 추가가 된 조항이지만 실제로 징집이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미얀마 플라자는 플래시몹 시위대에 대한 경비원들의 폭력 해산 이후 주말 동안 다시 공시 사과문을 발표하며 해당 경비원을 해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페이지 전체가 비공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 발생으로 미얀마 플라자 보이콧과 함께 전체 입점 상가들의 휴점으로 이어지면서 일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는 보이콧을 이유로 잠정 휴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곤 지역 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미얀마 플라자 입점 상가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 초청하였으나 약 10명만 참석을 하였다고 하며 위원장은 입점 상가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양곤 지역을 대상으로 80만 명에게 쌀 배급을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세계 식량 계획은 쉐피타 타운십과 오칼라파 북부 타운십,
다곤 세이칸 타운십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쌀 배급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와 미얀마 적십자사 회원들이 협력하여 총 87만 5천 명에게 직접 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엔기구는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에서 총 10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꺼친주, 친주, 라카인주, 샨주에서 발생한 피난민 36만 명에게도 식량과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카인주 상공회의소는 라카인주 수도 시뜨웨 인근에 있는 쉐민간 국경무역 게이트를 통해 2021년 10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5일간 방글라데시와 교역량이 3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웅도 국경무역 게이트에서는 약 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방글라데시양 총 수출액은 26,628.29달러라고 합니다. 미얀마 주요 수입품은 물탱크와 플라스틱 제품, 조리리고, 의류 등이 있으며 주요 수출품은 쌀과 마른 멸치, 생선, 옥수수, 땅콩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쌀 구매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 멸치 제품을 중점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얀마 코로나19 3차 파동으로 인해 7월 15일부터 국경무역 게이트는 폐쇄되었다가 지난 10월 13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네피도 특별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NLD 3인방인 윈민 대통령,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네피도 위원회 묘아웅 위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초 오늘 공판에서 1개에서 3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구금이 되었기 때문에 형법 505조 B 항에 의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에 대한 자연재해관리법에 의거한 2가지 혐의에 대해선 변호인 측에서 전 만달레이 주지사 쪼민마웅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판사는 영상 증언으로 진행을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사는 쪼민마웅은 법원에 출두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음 공판은 12월 6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국영언론사는 국가관리위원회가 2021년 12월 1일부터 MRTV의 새로운 뉴스 채널 시범 방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뉴스 채널은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도할 예정이라고 하며 정규 방송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관리위원회는 많은 미얀마 민영 언론사와 뉴스 웹사이트를 폐간하였으며 지난 11월 27일에는 사가잉 지역 거레이 타운십에 있는 조 헤이사 케이블 채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고 합니다. 이 방송국은 무허가 중국어 방송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해당 방송국에선 정치 뉴스는 하지 않고 있으며 예능 방송을 위주로 방송만 하고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조 헤이사 케이블 미디어는 지역 방송사로 민족 통합과 민족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내 방송을 하기 위해 정식 등록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가잉 지역에 공식 등록된 방송사는 3개가 있었으나 지난 4월 23일부터 2개 방송국은 휴업 조치가 되었고 1개 방송국 편집장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미얀마 항만청은 양곤 주요 항구에서 압류된 컨테이너 14개에서 나온 물품을 경매에 입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매에 나올 주요 물품들은 자동차 부품과 향수, 합판, 신발, 가죽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경매가 열린 예정이며 입찰 신청을 위해 보터타운 타운십 미얀마 항만청 사무소에 2021년 12월 2일부터 28일까지 운영시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30일부터 만달레이 도시개발위원회는 찬미아웨의 고속버스 터미널 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 사업은 MD벨롭먼트 시티가 투자하며 싱가포르 설바나 주롱에서 국제 기준에 맞춘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개선 사업 기간 동안 터미널 운영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며 12월 1일부터 74번 도로 인근에서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